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는 남자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100세 시대 행복한 인생 설계라는 제목으로 생애 설계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여러분, 저는 금융회사를 11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한국은퇴설계연구소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금융회사 다닐 때는 참 빨리빨리 많이 모든 것을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저도 참 젊은 나이부터 지점장을 하면서 열심히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의 은퇴를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기업 출신이신데요. 아버지가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전 아버지와 함께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은퇴한 첫날 아버지가 파자마를 입으시고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좀 보기 드문 광경이었지만 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저녁도 집에서 드셨습니다. 둘째 날도 아침, 점심, 저녁을 또 집에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도 아침, 점심, 저녁을 또 드셨는데 넷째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차려 드시다가 접시를 깨뜨리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안방에서 막 뛰어나오시면서 당신 안 다쳤냐고 저는 그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더니 이 새벽부터 왜 이 난리를 피냐고 부부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내가 미안해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당신이 안 차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차려 먹는 거 아니냐, 부부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 부부싸움이 한 일주일 정도 갔는데 일주일 부부싸움이 끝난 다음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사이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저희 아버지가 은퇴 후에 부부간의 관계에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삼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이 그런 아버지의 삼시기의 문제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마음앓이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금융회사에 있을 때는 돈만 가지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은퇴 설계 그러면 곧 연금 설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성을 하면서 이 사업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약 700만 명인데요. 이들이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오히려 이 방송을 보시는 더 젊으신 3, 40대 분들도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설계를 올바르게 해야겠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 이외의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의 전인적인 은퇴 설계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3년 전에 차렸을 때 신문 몇 개에서 칼럼 실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곳에서 강연도 불러주시고요. 더 기쁜 거는 이렇게 오마이스쿨에서 저의 강의를 이렇게 찍어주셔서 더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열정을 다해서 지금부터 우리 생애 설계,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기 위한 생애 설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은퇴 후의 삶을 공포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인구 절벽이다. 그리고 노후에 파산을 한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우리 은퇴 후를 설렘으로 설계해 보자라는 컨셉으로 해맑게 웃으면서 은퇴를 설렘으로 바꾼다.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눕니다.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전인적인 생애 설계에 대한 원칙. 오늘은 생애 설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 고령화 사회가 우리를 바꿔놓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돈 중요하죠. 그래서 생애 설계를 위한 재무 설계 전략을 세 번째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돈 이외의 것들에 대한 비재무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식이, 그죠? 집에서 밥 3끼 먹는 남자입니다. 조금 센 말로 남편 새끼도 있습니다. 집에서 남자가 밥 3끼 먹는다고 해서 남편 새끼. 종갓냐 들어보셨나요? 종종 간식하고 야식까지 먹는다고 해서 종갓냐. 젖은 낙엽이 뭘까요? 낙엽이 젖어서 여러분 마당에 붙어 있으면 빗자루로 쓸리면 쓸릴까요? 안 쓸릴까요? 절대 쓸리지 않습니다. 소파에 딱 붙어 있는 남자, 우리 젖은 낙엽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은퇴 후에 10억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10억을 목돈으로 계산하는 건 약간 잘못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60세에 정년 맞고 90세까지 산다. 그럼 한 30년 살겠죠? 그럼 개월 수로는 360개월입니다. 생활비 300만 원 곱하면 10억 8천만 원 나옵니다. 그럼 8천만 원 딱 박앤세일해서 10억 필요하니까 은퇴 직전까지 그 목돈을 준비해라.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0억보다는 소득 대체율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그런 지혜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퇴, 사실 은퇴라는 말 저희 사명에도 있지만 사라지고 퇴역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좋지 않은 말인데요. 우리 뭐 이런 말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버라는 말도 백발을 희화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될 그런 캠페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 사실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단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어쩌면 이런 기준으로 은퇴 설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새로운 기준으로 은퇴 설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설계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설렘 가득한 우리 생애 설계의 법칙 그거 한 준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은퇴라는 말 말씀드린 대로 사라지고 퇴역하다. 하지만 영어로 리타이어먼트 플래닝 멋있습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고 새로 달린다. 타이어 갈아 뛸 때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면 갈아 끼고요. 새로 달리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령화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고령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초고령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고령화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고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령 사회죠.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화자를 붙여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령은 화자를 뗐기 때문에 노인의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다 초자를 붙여서 정말 많이 늙은 나라.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데 누가 구분하냐? 유엔에서 전 세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구분하느냐?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65세 넘어간 사람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한다. 그러면 고령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를 차지해서 15%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를 넘어가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 모든 기준은 65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제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 고령화율에 대한 이해 65세 기준을 중심으로 통계청의 자료를 그대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76년도의 인구구조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안정적이고 굉장히 앞으로 개발이 아주 유망되는 멋진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요. 아마 전 세계에 만약에 이런 나라가 있다면 저는 한번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굉장히 개발이 촉망받는 아주 참 좋은 나라 같은데 유소년 인구라고 하죠. 저 밑에 두툼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받고 이제 막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인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달에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대한민국이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때 교육받던 부분들이 이제 허리를 담당하고 있죠. 예, 이분들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생산도 가능하지만 소비도 왕성해요. 그래서 굉장히 활력 있는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방송 보시는 2016년 현재의 모습입니다.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 이분들이 조금 나이를 먹었죠. 그리고 태어나는 사람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기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앞으로 2년 후에 전체 인구의 14%를 65세 노인이 차지하는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서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 절벽이다. 심지어는 부동산도 침체가 될 거다. 주식시장도 굉장히 악화일로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18년도를 가지고 굉장히 암담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많은 책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2018년도부터 생산 가능 인구의 가장 중심이 되는 50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뉴스에서 여자 많아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자 많아집니다. 근데 저도 연구소에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진짜 여자가 많아지는지. 과거에 물리적으로 남자가 많이 태어나는 대한민국은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깊은 나라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남아를 선호합니까? 여아를 선호합니까? 지금은 여아를 선호합니다. 태어나는 비율이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자가 오래 살까요? 남자가 오래 살까요? 여자가 6년에서 7년을 더 삽니다. 사실 여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할머니 많아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할머니 많아지는 세상. 제가 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 많아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그 할머니들 서너 살 많은 남자랑 결혼해 있는 거예요. 남편 사망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혼자 사는 겁니다. 이제는 은퇴 설계도 부부 은퇴 설계, 그리고 여성의 은퇴 설계 정말 필요하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좀 짐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2018년도부터 여성이 많아지는데 통계청에서 실질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10만 명 정도 여성이 추월하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2년 후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그리고 여성 노인들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할 테지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긴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애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왜 남자보다 6년에서 7년을 더 살까요?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다른 게 있습니다. 여성은 말을 많이 하고요. 기본적으로 희노애락을 즐길 줄 압니다. 기쁠 때 잘 웃죠. 그리고 슬플 때 잘 웁니다. 화낼 때 분노하는 것도 여자들이 잘합니다. 방송 보시는 남성분들 있겠지만 기쁠 때 술 마십니다. 슬플 때 또 술 마십니다. 화낼 때 또 쿵하고 앉아서 술 마십니다. 사실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고 자기 표현을 많이 해야 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퇴 설계 이 분야에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성은 은퇴하면 친구, 딸, 찜질방, 돈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남성은 은퇴하면 여보, 당신, 와이프, 마누라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사실 밥 해주는 여자가 필요한 거죠. 남성도 사실상은 이제 많은 대화를 하고 자기 감정을 좀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여기서 잠깐 드리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되면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초고령 국가로 대한민국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50년도 혹시 방송 보시는 30대가 있다. 그분이 2050년도가 되면 65세입니다. 그분의 나이가 65세가 되면 그분의 위치가 한 요 정도 와 있겠죠. 그럼 30살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다 이 위에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웃지 못할 말로 재수 없으면 120 산다고 합니다. 그 생을 이곳에서 같이 있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답답해 보이십니까? 근데 답답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강도 준비하시고요. 직업도 준비하시고 돈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 내가 누구와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 커뮤니티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 준비하시면 여기서 정말 행복한 100세 인생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요 고령화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26년까지 26년에 늙어가고 있어요. 빠르다고 했지만 일본은 36년에 걸쳐서 2006년도에 이미 초고령 국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과 이민자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90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이런 빠르다는 거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무언가 준비하겠다,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자, 준비하는 그런 자세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는 정답입니다. 준비가 정답입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과 함께 삶을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늙어갈 것이냐?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정말 중요하겠죠? 돈과 함께 삶을 설계하십시오. 두 번째는 일도 필요하고요. 절약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내 생애에서 경제활동기보다는 정년 이후에 은퇴 후의 삶은 소득 그리고 현금 흐름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절약을 함께 고려하셔서 100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자산의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부동산과 금융, 또 금융 중에서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균형을 맞추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인생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설계도 잘 이 안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속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과 연륜, 그리고 우리 집의 가치를 상속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상속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100세 인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자세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원칙 첫 번째, 돈과 함께 삶을 설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주된 직장에서 정년을 맞게 되면 우리가 건강 곡선이 이렇게 쭉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100세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가장 행복한 건요, 100살까지 산다고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99세 12월 28일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감기처럼 한 3일만 바짝 앓고 죽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의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한 70세부터 그냥 병석에 누워가지고 30년 동안 병치료하고 죽는다. 그런 저도 고생이겠지만 주변에 병간호하는 제 가족들도 아주 많은 고생을 하겠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주된 직장에서 정년을 맞게 되면 건강곡선은 최대한 완만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건강곡선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정년 이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지냐, 바로 제2의 활동이라는 게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농구 대잔치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80년도에. 그때는 농구가 전반전 후반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쿼터제로 바뀌었죠. 자, 인생도 쿼터제입니다. 4쿼터. 첫 번째 쿼터는 부모님 밑에서 교육받을 때예요. 괜찮습니다. 2쿼터는 뭐냐? 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를 우리가 2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된 직장에서 정년 맞고 나서 3쿼터, 바로 제2의 활동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 노후, 진짜 은퇴 이후의 노후 삶이 4쿼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언제 진짜 은퇴하고 싶으세요? 제가 50대 중반에 남성분들을 아주 많이 만나는 그런 직업입니다. 여쭤봐요. 언제 진짜 은퇴하고 싶으세요? 정년 말고 진짜 언제 은퇴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평균이 75세. 또 어떤 분은 나는 80세에 은퇴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주된 직장에서 정년은 맞더라도 내가 10년에서 길게 20년, 25년은 일하겠다. 아니면 취미와 봉사활동을 하겠다. 활동력 있게 살아가겠다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제2의 활동기죠. 이 활동기가 펼쳐집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드린 3쿼터. 이 준비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리고 이 이후의 삶에 대한, 노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생애 설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실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2의 활동기에 어떤 분이 창업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59세까지 창업에 대한 생각만 했지 준비를 전혀 못 하신 거예요. 근데 내 막내 아이가 아직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어쩔 수 없이 정년 이후 60세에 창업을 하게 되십니다. 준비 없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 여러분 우리 얘기하는 진입장벽이 낮은 창업을 하게 되시죠. 여러분 흔히 주위에서 보시는 닭집에 이제 사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뭐 닭집 사장님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쟁이 치열한 곳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옆집도 그렇고 옆집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쫙 치킨집을 차려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면 친구들도 놀러 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 동료들도 막 또 꽃도 보내줍니다. 그럼 이 형 얘기하는 거 막 사람들이 막 놀러 오고 꽃도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풍성해집니다. 한 보름 정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는 손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곳에 가면 갈수록 바로 이 경쟁이 치열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과연 롱런하는 창업을 하느냐? 애석하게도 60세 넘어가시는 우리 중년의 분들이 60세 이후에 창업을 했을 때 3년 안에 약 80%가 폐업한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20%는 성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성공했냐? 바로 제2의 활동기가 올 거라는 걸 미리 이해를 하시고 이미 본인이 정년 전부터
길게 준비하신 분들이 성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곳에 가시죠.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자격증을 따야 된다든가,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전수를 받아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제2의 활동기도 성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2의 활동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후의 삶을 위해서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큼 여러분의 삶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돈과 함께 삶을 설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2의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삶을 설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럼 진짜 언제 은퇴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세에 은퇴할 것이냐? 80세에 진짜 은퇴할 것이냐? 내 제2의 인생을 어디까지 살 것이냐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정년 맞고 제2의 인생에 어디서 살 것이냐? 여러분, 부동산의 문제도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누구와 어디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울려 살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누구와 살 것이냐? 물론 뭐 지금 사랑하는데 배우자와 함께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의 새로운 내 배우자와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배우자와 늘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살 것이냐,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 것이냐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그렇죠? 내가 창업이 필요하다면 창업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거고요. 재취업이 필요하다면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업을 새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창직이라고 하는데 창직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잘 모으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뭔가 환원하고 싶다. 취미와 봉사활동도 계획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여가 활동도 계획하셔야 됩니다. 놀고 먹는데 무슨 여가를 계획하냐? 계획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제 활동기에는 주로 외부적으로 모든 것들이 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계획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 일을 하고 싶고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신다면 우리 삶에 대한 그런 조망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원칙 두 번째는 일과 절약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창업할 것이냐, 창직을 할 것이냐, 재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봉사활동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많은 은퇴자들을 또 만납니다. 60세 이후에 은퇴자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가장 충격을 크게 받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언제냐면 매월 같은 날 급여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그날 급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실망감이 크고 자괴감에 빠지신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활동기에 매월 들어오던 급여가 정년 이후에는 안 들어온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좀 암담하지 않습니까? 카드값도 빠져야 되고 지금 생활비도 빠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마련해 놓는 게 국민연금에서부터 시작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꾼 퇴직연금 그리고 거기 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까지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하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경제활동기에 벌었던 월급보다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씀씀이 자체도 절약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약과 검약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얘기는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볼게요. 60세를 우리가 공식적인 은퇴 연령으로 본다면 OECD에서 우리가 기준을 한번 내봤는데요. OECD 평균은요. 60세 은퇴하면 63.7세까지 한 4년 정도 일하고 대부분 노후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60세 공식적인 은퇴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71.1세까지라고 여성은 69.8세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일한다는 거죠. 왜 일을 고려해야 되냐? 바로 이 긴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일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경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뽐내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준비한 사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몰려서 60세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단순 노무직이나 저임금에 여러분들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더라도 이 실질 은퇴 연령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일에 대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약은요. 세워나가는 지출부터 먼저 잡으시죠. 제가 이 부분은요. 우리 재무 설계 시간에 아주 자세히 다룰 거니까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한 심리.
심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심리도 한번 인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100세 인생을 사는데 어떤 분이나 식당을 가면 계산할 때 신발끈을 묶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100세까지 신발끈 묶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지가 계산하겠다고 막 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100세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돈의 심리에 기인을 합니다. 제가 예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시면 나는 이런 돈에 대한 심리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맞게 좀 고쳐나가는 지혜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00세 인생을 사신 데 있어서 돈에 대한 심리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0억보다 중요한 소득 대체율. 과연 국민연금에서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즘에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연금들을 어떻게 다층 구조로 가서 내가 소득 대체율을 높이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비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일과 절약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의 균형입니다. 부동산이 침체의 일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냐 전세값이 오르냐, 전세값 올라간다고 합니다. 대대로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주택으로 재테크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택으로 재테크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가치 상승은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뉴스에서 꼭 따라붙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급 과잉. 여러분들이 수많은 강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값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에서 보면 집을 살려는 사람보다는 나라에서 지어주는 공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앞으로 그게 더 첨예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은퇴 후에 부동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밥 세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찰,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자산의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의 안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자산과 안정적인 자산의 균형을 또 맞추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매월 생활비의 안정적인 구조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돈 수요에 대한 부분도 균형점을 맞춰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균형에서는 부동산 자산과 금융, 또 금융 안에서도 적극적인 자산과 또 안정적인 자산을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인생의 위험이 항상 찾아옵니다. 특히 그 인생 전반기에 있을 때 위험은요, 스스로 극복할 수도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3쿼터와 4쿼터에 내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실질적인 아픔, 그 다음에 위험이 찾아왔을 때는 그 위험이 지금보다는 몇 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부분도 잘 점검하시는 것도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치 상속하시는 겁니다. 가치. 이런 소설이 있어요. 다 쓰고 죽어라. 그렇죠? 우리나라 그 노인분들 지금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가입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 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많이 가입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왜 주택연금에 이렇게 가입에 소극적일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 집 한 채만큼은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을 담보로 어떻게 내가 연금을 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돈을 상속한다는 거 사람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돈 이외에 가치에 대한 상속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왔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내 가치와 연륜, 내 경력 등을 내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공유하고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치를 상속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 듣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망각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걸 가지고 메모하고 또 들었다면 우리 이걸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방법 2강, 3강, 4강에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끝나시면 실천할 수 있는 지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천하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
100세 인생을 사는데 생애 설계를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5가지 원칙과 이 3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은퇴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나이 드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치를 상속하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웰다잉,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이름과 내 명성을 그리고 가치를 상속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시는 여러분 지혜 되시면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지도자, 지혜를 갖춘 경륜과 존경을 갖춘 성숙된 그리고 완벽한 리타이어한 시니어, 역동성 있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젊은 소통을 하는 그런 100세 시대를 사는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삼식이, 남편 새끼, 젖은 낙엽이 아닌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